안녕하십니까,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너 암호화폐 트레이딩 하냐? 너 안 하면 나는 해도 되냐? 하면 어떻게 하면 돈 버냐? 이런 거였는데 제가 잘 몰라서 별로 답변 안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암호화폐 비즈니스 같이 하자. 또 심지어는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의 대표를 맡아서 네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까지도 받았는데, 뭐 첫째는 잘 모르고, 두 번째는 제가 은퇴했는데, 은퇴한 사람들은 뭐 저는 돈을 벌려고 일하지 않는 게 은퇴했다고 생각하는데, 암호화폐 비즈니스 들어갔다가는 24시간 일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거절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돼서는 뭐 항상 살살 도망다니고 뭐 얘기 안 하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커지고 상품도 너무 다양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야말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기존 금융시장에 수년 전부터 이제 암호화폐가 진입을 했는데 대부분의 메이저 마켓 플레이어들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인베스터 그리고 브로커들이 이제 큰 돈을 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무시하기가 불가능해진 거죠. 이 암호화폐를 이해하려면 우선 그 테크니컬 베이스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블록체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이해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아주 못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대강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베이스로 해서 이런 걸 하는 거구나.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그래도 되는데 더 어려운 문제는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를 인베스트먼트 프로덕트로 해도 되겠느냐, 이 질문이 더 어려운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펀더멘탈한 퀘스천인데 그게 진짜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거야 하는 퀘스천이고요. 두 번째는 뭐 어쨌든 뭐 트레이딩을 한다면 본질적인 가치가 있든 없든 다른 상품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이런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두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 기억나십니까? 제가 항상 트레이딩 할 때 환율과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관련된 서로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디리버티브와의 관계, 그래서 환율과 인플레이션, 이자율, 그리고 디리버티브에 관련돼서 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상 보는 표인데요. 이 표에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크립토를 한번 생각해보면, 암호화폐를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선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의 크립토의 관계,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이자율을 올리죠. 그래서 이자율 상승은 주식시장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를 초래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기회비용이 상승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그 기회비용이 올라가게 됐기 때문에 그 시장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다 약세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염려가 시작될 때부터 이 두 시장 다 다운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이자율이 오르고 이자율이 오르기 때문에 이 크립토 시장은 약세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환율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환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한 국가의 환율은 뭐 이론적으로는 그 국가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그 자국 통화가 이제 약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해외 자본 유입이 생겨서 자국 통화가 오히려 강세가 되는, 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가 좀 다른 게 아니냐, 그래서 헷갈리는 대목인데, 최근의 상황은 뭐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이자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건 서로 간에 다 상쇄됐다고 봐지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선진국, 특히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강하다고 보고 또 경기 회복도 빠를 거라고 보고 미국 달러가 좀 강세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크립토 시장은 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정리하면은 이자율을, 인플레이션 이런 관련돼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약세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환율 쪽으로 보면은 뭐 암호화폐도 환율인가요? 그렇지만 그쪽에 직접적인 연관은 지금 안 보이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약세가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염려에 대한 해지 수단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세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 나름대로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그 달러를 비롯한 그 기존 통화들이 그 신뢰가 좀 손상되었지 않습니까?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의 그 밸류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는 그 강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세 요인과 그런 강세 요인이 이제 어울려서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향후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모든 시장을 이제 좌우할 것 같은데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요번에 이 시장이 변할 때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 과연 진짜 시장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이 암호화폐를 그 투자 자산으로 보는 그 억셉턴스 그런 거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월스트리트가 보는 그 암호화폐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요즘 월스트리트에서 그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프로페셔널한 그 머니 매니저들이 많이 이제 생겼고요. 이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그래가지고 그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있죠. 기관 투자가가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개인 투자가보다 한 2배 정도 벌써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켓캡이 사실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달러로 한 1조 7천억 달러에서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된다는데 이 정도면 뭐 무시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동안 조용했던 월스트리트의 아이비들이 이쪽을 많이 보고 있냐면 뭐 최근에 익스체인지 퓨처스나 익스체인지 옵션 시장이 엄청 커졌거든요. 암호화폐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켓 메이커들이 생겼고 그 비즈니스가 하나 있고요. 또 OTC 디리버티브 쪽에서도 뭐 스왑, 옵션, ETF 이런 게 엄청나게 크니까 그 월스트리트도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비즈니스 자체가 커지니까 많이 인발브 돼 있고 그래서 월스트리트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요, 이 크립토 로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그 크립토 종사자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워싱턴 정계 인물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런 제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크립토 시장 관련된 규제 정책에 맞서기 위해 정부와 규제 당국의 전임 관리들 고용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상품선물위원회 위원장, 상원의원, 백악관 비서, 재무성 비서 등 총 2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 저희가 back to the basic 해서 과연 암호화폐는 무엇인가, 비트코인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냐고 물어보면 한 3가지 정도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커머디티다, 상품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캐시다, 그러니까 화폐라고 보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다,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어떤 밸류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가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진짜 그 인트린식 밸류, 본질적인 가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프라이스는 그냥 남들이 그거를 내가 얼마에 사겠다 하는 그것이 그냥 가격인 것이지 다른 게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그 다음 질문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좋은 투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첫 번째 퀘스천은 과연 우리가 트레이딩이나 뭐 인베스트먼트를 할 때 본질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하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본질적 가치가 비트코인에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본질적 가치가 없는 거에 투자나 투기하는 게 처음 하는 일은 아니죠. 예전에 보면 그 최초의 투기는 그 튤립 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튤립의 가치가 있었나요? 물론 튤립의 가치는 조금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엄청난 가격으로 거래가 됐던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또 부정적인 면에서는 야, 수건 돌리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잡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커머디티나 커런시도 그럼 인트린식 밸류가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뭐 곡물, 뭐 원유, 또 주식 이런 건 사실 그 본질적 가치가 있죠.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금도 본질적 가치가 좀 있어는 보입니다. 뭐 공업용으로 좀 쓰이고 가지고 있으면 장식품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그 용도로만 이렇게 비쌀까요? 그 다음에 화폐,
뭐 달러, 뭐 원화,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뭐 금으로 바꿔주는 것도 아닌데 뭐 정부를 믿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과연 그러면 본질적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아는 것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화토 칠 때 꼭 화토 잘 치는 타짜 돈을 따야 기분이 좋은가요? 그냥 돈만 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부정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상품에 비해서 특별히 내가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더 나아가면 다른 상품, 제가 트레이딩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도 내가 뭐 특별히 아는 거는 뭐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생각을 쭉 해보면 제 결론은 저는 비트코인부터 일단 제가 트레이딩하는 종목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은 좀 더 알아보고 익숙해지면 좀 천천히 하려고 하고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트레이딩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